글로벌 엘림재단이 27개국 외국인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다문화 인재 양성을 위한 민간 외교 사역을 강화했습니다. 구티비 샤론에 꼽힐 때 23회에서는 심리상담사 김영서 씨가 가정폭력의 상처를 딛고 회복과 사명의 길로 나아간 삶을 조명합니다. 목회자 가정에서 자란 가수 허찬미 씨가 미스트롯4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의 기독교 대학인 사우스 이스턴 대학교에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예배와 기도의 열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석대학교가 2026학년도 입학식을 개최하고 신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낯선 타국에서 학업에 정진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격려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글로벌 엘림재단이 세계 각국에서 온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이들의 든든한 동행자로서의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보도에 배보경 기자입니다. 낯선 타국에서 학업에 정진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든든한 응원의 손길이 전해졌습니다. 글로벌 엘림재단이 새 학기를 앞두고 러시아와 체코 등 27개국 출신 유학생 33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장학금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학생들이 한국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임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Studying in a foreign country is both exciting but also challenging and lonely at times. We face differences in language, in culture. Yet through this scholarship, we are reminded that we're not alone.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난 2022년 다문화 사역을 위해 설립한 글로벌 엘림재단은 현재까지 약 240여 명의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며 다문화 인재 양성에 힘써왔습니다. 재단 이사장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학생들이 고국과 한국을 잇는 소중한 가교이자 세계적인 리더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작은 우리의 마음의 표시이고 많은 우리 학생들이 각 나라의 귀한 브릿지 역할을, 대사 역할을 잘 감당해 줄 것을 믿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24개국 주한 외교사절이 참석해 재단의 나눔 사역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Your noble mission helps millions of young people find themselves in the uneasy nowadays reality. Caring for the younger generation is the best contribution to creating conditions for friendship and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countries in the nearest future. 재단은 장학금 지원 외에도 엘림 다문화 센터를 통해 설명절 문화체험과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유학생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다문화 가족 300만 시대를 맞아 앞으로도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배보경입니다. 구티비 샤론에 꼽힐 때 23회에서 심리상담사 김영서 씨가 가정폭력의 상처를 딛고 회복과 사명의 길로 나아간 삶을 조명합니다. 김 씨는 기도와 상담 치료 속에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던 시간을 고백했습니다. 폭력 예방 강사로 활동 중인 김 씨는 져서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를 통해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되게 깊은 깨달음을 주셨던 게 누구보다 아파봤고 누구보다 그 아픈 시간을 견뎌냈기에 그 시간을 함께하는 사람으로 내가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믿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영서 심리상담사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는 23일 오전 10시 본방송, 25일 오후 10시 재방송됩니다. 가수 허찬미 씨가 최근 TV조선 미스트롯4 본선 4차 무대에서 1위를 기록하며 준결승에 올랐습니다. 결승에 진출할 톱5 결정전은 26일 방송될 예정입니다. 험한생 목사의 차녀이자 기독교 신앙을 고백해온 허찬미 씨는 앞서 구티비 아버지 나의 아버지에 출연해 신앙과 가족 이야기를 전한 바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의 한 기독교 대학에서 3일간 예정됐던 부흥 집회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연장되며 예배와 기도의 열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플로리다에 위치한 사우스 이스턴 대학교에서는 지난 9일부터 3일간 부흥 집회가 열렸고 당초 11일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예배에 대한 갈망이 이어지자 학교 측은 학사 일정을 조정하고 24시간 채플을 개방해 기도와 예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석대학교가 19일 교내 백석홀에서 2026학년도 입학식을 개최하고 신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다르게 생각할 용기를 주제로 설교를 전한 강인한 교목 부총장은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고정관념을 넘어선 창의적 사고와 도전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송기신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신입생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값진 시작을 맞이하길 격려했습니다. 한편 백석대학교는 올해도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을 담아 신입생 전원에게 성경책을 전달했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11기 정광수 선교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얀마 홀레구 지역에서 사역하는 이성목, 오영주 선교사 부부가 시각장애와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던 성도 가정을 위해 새로운 거주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선교사 부부는 우리 돈으로 약 200만 원 상당의 토지를 구입했고 성도 가정이 새로 집을 지어 살도록 뒷받침했습니다. 공동 묘지와 화장터, 쓰레기 투기장 인근에서 생활하던 이 가정은 안전한 보금자리로 이주하게 됐습니다. 또 이들 부부는 디딤돌 문화 나눔 선교를 통해 재봉틀과 액세서리 제작 기술을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교육하며 자립을 돕는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포커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면법 개정과 사법개혁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0일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결과와 내용 면에서 모두 부족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이어 사법부를 이대로 둘 수 없다며 사법개혁을 확실하게 완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만 바라보는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0일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한 대한국군을 만들어가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육해공 통합사관학교 추진 의지와 강력한 자주국방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임관식을 통해 신임 장교 558명이 임관했습니다. 특히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자며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헌신할 때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내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결제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대체 데이터 플랫폼 한경ACell 분석에 따르면 올해 1월 국내 주요 생성형 AI 서비스의 카드 결제액은 약 845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2.6% 늘었습니다. 이는 넷플릭스 코리아의 2024년 월 평균 구독료인 750억 원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국내 항공사의 모든 항공기 기내에서 보조 배터리 사용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기내 보조 배터리 화재 사고에 대응한 조치로 글로벌 항공업계의 흐름에 발을 맞추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보조 배터리의 기내 반입 자체는 가능하지만 합선 방지 조치를 한 후 눈에 보이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지난해 4분기 전체 가계부채가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우며 2,000조 원에 다가섰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계 신용잔액은 1,978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02년 관련 통계 공표 이래 가장 큰 규모입니다. 정부의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3분기보다 줄었지만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은 주식투자 수요 등의 영향을 받아 더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육군 전방 군단들이 하사보직을 절반 정도밖에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월 말 기준 하사보직 충원율은 1군단 38.3%, 2군단 53.6%, 3군단 52.4%, 5군단 44.9%로 전방 4개 군단의 하사자리 2개 중 1개 이상이 공석인 것입니다. 이 군단들은 전방경계 작전을 맡고 있는 육군 핵심 군단들인 만큼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제거했습니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독립기념관을 상대로 특별감사를 실시해 총 14건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고 이사회는 이를 토대로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한편 김 관장은 부당한 이유로 해임당했다며 법적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도환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주한미군 F-16 전투기 10여 대가 서해 공해상으로 출격해 중국 방공 식별구역 인근까지 기동하며 이례적인 단독 훈련을 강행했습니다. 이에 중국군 전력이 즉각 대응 출격하면서 한때 양측 간의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우리 공군의 참여 없이 주한미군 단독으로 진행됐으며 북한 억제를 넘어 중국 견제까지 역할을 확대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이 투영된 행보로 풀이됩니다. 북한 노동당 제9차 대회가 19일 평양에서 개막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국가의 지위를 불가역적으로 굳건히 다졌다며 지난 5년간의 성과를 자평했고 한국과 미국, 핵 역량 등에 대한 언급 없이 경제 건설과 인민 생활 향상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다뤄질 당 규약 개정에서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내용이 명문화될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망명자라도 입국 1년 안에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으면 구금할 수 있다는 새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근거로 내세웠으며 새 방침이 적용되면 미네소타주에서만 영주권 없는 망명자 5,600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난민 단체들은 기존 관행과 극단적으로 단절되는 조치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9일 이란의 핵 합의 시한으로 최대 15일을 제시하며 합의하지 않으면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중동의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력을 집결시켰으며 이번 주말 즉각 타격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 6월에도 2주 시한을 제시한 뒤 이틀 만에 이란 핵시설을 공습한 전례가 있어 이번 시한의 진위는 불분명합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살상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침을 정하고 내달 정부에 공식 제안할 계획입니다. 자민당 안보조사회는 안보 환경이 크게 악화했다며 규제 완화 필요성을 내세웠고 이번 방침이 실현될 경우 평화헌법에 근거해 엄격히 제한해온 일본의 무기 수출 정책이 근본적인 전환을 맞을 전망입니다. 중국 AI 로봇 업계에서 20, 30대 젊은 연구자를 수석 과학자로 기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오픈 AI 출신 28세 야오순이의 텐센트 합류가 대표적으로 치열해진 인재 확보 경쟁 속의 스타급 젊은 연구자를 기초 연구와 장기 기술 전략을 이끄는 핵심 자리에 앉히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유정입니다. 내일은 올겨울 들어 가장 따뜻하겠습니다. 전국 하늘은 맑겠고 곳곳에서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북은 나쁨 수준, 그 밖의 지역은 오전에 대기가 탁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기온도 큰 폭으로 떨어지며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7도, 강릉 1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18도, 대구 19도, 부산 16도, 제주 19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원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희망을 전하는 사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현장에서 구현한 사례아닌데요. 작은 섬김이 한 사람의 삶을 바꾸고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세웁니다. 이 같은 선한 실천이 교회와 사회 곳곳으로 더욱 확산되길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